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이모님들. 잘 보내셨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꽤 좀 실망스럽죠. 미증시가 좋은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편이고, 되게 기업 밸류에이션에 대한 효과가, 내용이 좀, 그러니까 일본의 롤모델링을 하긴 했는데 제재 부분이 좀 기업에 제재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혹시 알찬 내용이 있는 건 없지 않은가 해가지고 오히려 기업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보완책 같은 게 나오면 다시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자, 어제 미증시는 나스닥이 좀 올랐어요. 다우산업이 0.16% 떨어지고 나스닥 0.4% 올랐고 S&P 500이 0.16%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못 올라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0.18% 정도 약간 조정권에 있습니다. 근간에 MWC 얘기가 좀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코인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비트코인 대단하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낙관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현물 ETF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를 보면 거의 7,800만 원대. 어제 순간 8천만 원을 넘어갈 뻔한, 못 넘어갔죠. 어제 7,940만 원대 간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강하다 보니까 리플이라든가 뭐 도지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비트코인 캐시 이런 측면에서 현재 강해지고 있고,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연관된 기업들이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든가 하나투자증권, TS인베스트먼트, 다날 이런 친구들인데, 사실 여기서 엄연히 대장은 우리기술투자죠. 어제 제가 일반 실방에서 알려드렸듯이 우리기술투자가 적게 올라온 친구는 아니에요. 저점이 3,000원짜리가 벌써 9,000원, 그러니까 3배 가까이 갔기 때문에 적게 올라온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대응할 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데, 월봉에서 일단 추세는 좋아요. 추세는 좋지만 여기 앞전에 매물대가 좀 강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꺾인 이 부분이 매물대인데, 이걸 뚫어줘야 정고점을 가서 저번 달에 여기를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이번 달에 여기를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오늘 내일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강해서 더 뛰든 말든 중요한 거는 주식은 깨지 않을 자리 안 깨야 되고 뚫어줄 자리를 뚫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를 순간 이렇게 어제 같은 데도 쫓아가서 그러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이전 고점, 그러니까 9,060원을 뚫고 나갈 때, 뚫고서 다시는 이 자리를 깨지 않을 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제 분봉 같은 데서 봐도 여기가 이전 고점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30분봉이나 3분봉 같은 데서도 이런 고점을 뚫어주고 안착해줄 때 이럴 때 비로소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특히 30분봉 선상에서 아직은 20선을 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에서도 20개선이 중요하듯이 이 분봉에서도 30분보다 20선이 꽤 중요해요. 이런 자리 깨지 않으면 매수할만 하고, 깨자마자 손절이고, 오히려 이전 고점 같은데 뚫어주고 돌파해주고 나갈 때, 그것도 그냥 돌파해주면 안 되고 아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해주고 나갈 때 비로소 이전 고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 1차 목표가 여기였었고 최종 목표가 여긴 한데 1차 목표까지 가긴 간 거예요. 그렇지만 어째 비트코인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전 고점 돌파율을 체크해 보시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30분봉을 보면 아직 20선 안 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제 분봉상으로는 깨지 않을 자리 안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일단 1차 목표가 근처는 찍었어요. 1차 목표가니까 이제 예전에 7,000원, 8,000원을 갈 수 있을지는 전고점 돌파 여부에 달렸어요. 단지 이제 우리기술투자도 주봉에서 보면 추세를 이탈 안 하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주봉에서
딱 중기 추세는 이제 5주선 이걸 깨지 않아야 추세가 돌아 나가는데 여전히 추세는 좋습니다.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건 자리가 중요하고 이 친구를 매수할 때도 최소한 어제의 고점, 그러니까 어제 고점이 4,520원이거든요. 이런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고 나가면 그때 거래량이 필요해요. 최소한 어제 거래량이 1,600만 주니까 이거보다 더 터져 나가면서 이 고점을 뚫어야지만이 오늘 큰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는 우리기술투자라든가 하나투자증권 또는 위지트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강하게 반응할 수 있고 위지트도 당연히 어제 고점을 뚫고 날아가 줄 때 매수 타임이 되죠. 같이 움직이죠. 다날도 살짝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다날의 흐름은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위지트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21선 깨지 않은 선상 이런 데서 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통신 관련주들, 6G 관련주 조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근간에 통신 장비 관련해서 큰 행사가 좀 하나 열리게 되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MWC로 본 투자 아이디어 반도체 통신업종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많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 강원치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렇게 도이치텔레콤, SK텔레콤 등 세계적인 통신 기업들이 6G 관련주들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G 관련주들 흐름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이 중에서 이제 기가레인 정도를 보면 앞전에 이게 대량 거래가 들어온 흔적이 있거든요. 앞에도 들어왔고 또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조정이 세게 들어왔는데 한 20일 선 같은데 이런 데만 안 깨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고 다른 통신주들은 조금 지금 상황이 이렇게 깔끔하거나 차트가 좋지는 않은데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볼게요. 이쪽에서는 크게 지금 막 급등한다거나 이런 조건을 갖춘 종목들이 별로 없고 단지 저는 통신 행사 관련해서 오늘쯤 거래량이 터지면 우리가 아마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쯤에 한 번쯤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와이어블이나 기가레일 정도가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기가레일은 21선, 와이어블 같은 데도 딱 이렇게 60선 같은 데 깨지 않는 자리 이제 와이어블도 앞뒤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전 저점까지 왔으니까 60선 깨지 않는 자리 요 정도만 보는 게 좋고 우리 멤버님들하고 적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저런 친구들이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갖다 놓는 거죠. 관심 종목 갖다 놨다가 오늘 이 친구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아침 이제 그 9시가 장 시작됐을 때 거래량이 붙는 여부.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은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붙는 여부에 따르려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새 시장에서 제일 강한 건 2차 전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간다 하네요. 코스닥에 좋은 친구들이 다 코스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HF도 코스피 이전 얘기가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이렇게 코스피 이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시간에 많이 올랐어요. 이제 8% 가까이 올랐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에코프로도 올랐어요. 에코프로이 올랐는데 이 친구들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딱딱 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절대 20개선 깨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개선 깨면 안 되고 에코프로도 20개선 깨면 안 돼요. 깨지 않는 선상에서 제가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롬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제 이번 달 종가가 다 와가는데 항상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올려놓는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5개월선 위에 올려놓고 달려나가게 되면 순간 또 한번 뛸 수 있는 확률이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돼요. 만약에 올려놓지 못하면 그때도 역시나 20개선 위주로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식이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게 뭐 재료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주식은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는 거고 뚫어줄 자리는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술 투자가 진짜 날아가려면 어제의 전고점, 어제의 고점들을 반드시 뚫고 날아가 줘야지만이 이 친구가 오늘 날아갈 수 있다. 즉 뚫어줄 자리를 뚫어줘야 되는 거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추세를 유지해주기 위해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즉 20개선 같은 데를 깨지 않아야지만 이 친구들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서 특히나 요새 강한 게 LFP 쪽이죠. 원래 탑머티리얼이 LFP 대장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 단일가가 걸렸어요. 3일 동안. 단일가가 걸리든 뭐든 알았으니까 제가 얘기한 자리는 여기거든요. 되게 싸게 했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단일가가 걸리든 뭐든 알겠으니까 그냥 5일선만 깨지만 대신에 5일선을 깨게 되면 조정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나름 좀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월봉에서 이제 이전 고점을 놔두고 있는데 이번 달 종가가 이제 내일까지거든요. 내일 지금과 단일가 거래가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걸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 모르겠지만 뭐 다음 달에 뚫을 수 있는 거고 다음 달이라도 전 고점을 뚫어주면 흐름이 강해져요. 단지
일단은 5일선 깨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서 11선, 21선 매물대까지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방전진 이미 많이 올라갔고 소프트센 같은 경우도 바닥 탈출형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240만큼 될 것 같고 이제 이 탑모트리얼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이제 코인테크인데 이 바닥권에서는 조금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주식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을 때는 크게 비싸지 않은 거기 때문에 코인테크도 한번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LFP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예전에는 이 코인테크가 대장이었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극재 쪽도 좀 수상하죠. 뭐 KBG라든가 MK전자라든가 좀 잘 보시고 또 하나가 요새 특히 강하게 전고체인데 이 전고체의 대장은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죠. 사실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을 제가 얘기한 자리가 이제 이런 데니까 많이 올라갔고 대신에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더 뛰면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죠. 아직 투자주의 같은 거 안 맞고 있는데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 일단 매물대를 다 뚫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매물대 뚫어줄 땐 여기였었죠. 여기 첫 번째 매물대도 이런 데였었고 상한가를 갖고 다시 돌아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매물대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뚫으려다 실패했는데 어제 뚫어주고 있었거든요. 여기 두 번째 매물대를 오늘 뚫어줄지 모르겠지만 누구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못 뚫어주게 되면 결국 5일선까지 밀리거든요. 지금부터 들고 계신 분은 딱 5일선만 안 깨면 되고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와서 21선 같은 데 찍고 나가면 신규로 들어갈 매수 타임이 될 것도 같아요. 최종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43만원, 45만원대인데 이걸 뚫어주면 더 날아가겠죠. 지금 전고체 쪽에서 이슈가 대장이다. 특히 이슈는 이제 이거죠.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샘플 이 얘기거든요. 이거 이제 전고체가 떨어져요. 이제 한농화성도 좀 있고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위치가 좀 많이 높다는 거죠. 월봉에서 쫓아가 사기가 부담이 되죠. 벌써 월봉에서 이런 데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이수스페셜티 케미컬로 얘기하면 벌써 여기쯤 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좀 불편한 자리라 신규로 들어가긴 좀 힘들고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시려면 5일선 같은 거 깨면 당연히 손절할 각오하시고 손절 개념을 좀 갖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바닥권에서 별로 크게 손절 개념이 없어도 되는데 요 공간에서 손절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대장은 오면 이수페셜 케미칼이고 이수화학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수화학이 직접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박스권을 탈출해 줬어요. 일단 요 공간에서 박스권에 있던 친구가 한번 이렇게 밑으로 뺐거든요. 그럼 누군가의 이제 어떤 개인들 털기 뭐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돼요. 물론 뭐 그런 거 제 생각이지만 어쨌거나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5일선 위에 있죠. 5일선 위에 있으면서 정배열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여기서 돌아 나갔어야 정배열인데 이때 역배열로 커지면서 저점을 찍었죠.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정배열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이 60일선 뚫었고 11선이 60선 뚫었고 좀 있으면 뛰면 이제 21선 60선을 뚫을 거예요. 어제의 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음봉이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보시는 게 좋고 CIS 같은 경우에도 240만 뚫어주면 강할 것 같고 한농화성도 역시나 앞전에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그래서 5일선 깨지 않는 자리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동화기업은 좀 높은데 어쨌거나 60선 깨면 안 되고 석정 AT 같은 경우 자리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높아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5개선만 깨면 돼요. 가만히 보면 이 전액하고 지금 전고체 쪽이 흐름이 제일 강하고 전액 쪽도 이제 엔캠이 대장이긴 한데 사실 부담이 되죠. 이거는 너무 높아서 부담이 되고 솔브렌홀릭스는 이제 갈만도 한데 여기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가면 단기가열 되기 때문에 잘 못 가요. 이게 탑머티랑이 한 방에 단기가열 가는 건데 차라리 단기가열 가는 게 나아요. 대신에 이런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매수할 만한 한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낮은 건 아니죠.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거죠. 많이 살 때는 여기서는 금액을 작게 사야 되고 또 하나가 일봉에서 이전 저점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손절 치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월봉 위치가 높기 때문인 거죠. 대신에 깨지만 않으면 지금 이 친구 영업이익이라든가 또는 전액 관련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실 매수 타임은 이런 데였었어요. 제가 이런 데 다 알려드렸거든요. 여기서만 매수했어도 거의 한 5, 60%의 수익률이 나오신 거예요. 자, 어쨌건 지금 이전 저점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이전 고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액 쪽 흐름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내일 전 고점은 여기 뚫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봉에서 이렇게 11선 같은 자리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 근데 깨지만 않으면 괜찮다. 월봉에서 높은 데 살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큰 금액을 실으면 안 되고 작은 금액으로 투자합니다. 기업 밸류에이션에 대한 빈수렴은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 기대감이 어제까지 컸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용을 보니까 일본을 좀 벤치마킹 하긴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제 제재가 좀 있거든요. 기업들 우리나라 제재가 없어요. 자율기업을 맡기다 보니까 많은 투자에 실망을 하면서 기업 밸류에이션 관리도 급락을 했죠. 삼성물산도 급락하고 SK 디스커버리도 이제 못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놓는 거죠.
보완책을 내놓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 보완책이 나올 때까지 좀 밸류에이션 관련 기업주들은 좀 지켜보는 게 맞아요. 어제 또 순간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유암로봇이 하나 상장하죠. 증거금만 8조 원이 몰렸대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로봇주가 다 좋았던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삼총사가 있어요. 로봇주 중에. 뭐 로보로보라든가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즈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원체 잘 터졌기 때문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보는 뭐 오늘 바로 뛴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루 며칠 지켜보면 이 거래량이 터졌고 특히 로보스타 같은 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잘 보면 다시 한번 급등할 확률이 있습니다. 뛰어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약간 조정권일 때 사는 게 좀 낫겠죠, 그죠? 자, HB 좀 볼게요. 잘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신주 6만 주가 이제 이 추가 상장을 하죠. 어제 그 추가 상장, BW 어제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 추가 상장한 게 어제 바로 뭐 차익 실현 나온다든가 가격이 3만원대 이제 가격이기 때문에 바로 뭐 이렇게 물량이 나와서 이 친구가 그분들이 차익 실현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프로지니어, 비임상 CRO 기업, HLB 바이오스텝 전략 투자. 그러니까 HLB 바이오스텝이 프로지니어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셀트리온에서 잘 올라갔죠. 셀트리온 유럽 임상 3상 시험 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셀트리온이 뛴 거는 뭐 저런 뉴스 때문에 떴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셀트리온이 뛴 거는 저런 뉴스 때문에 뛴 게 아니고 원체 위치가 바닥이죠, 그죠? 그러고 주식은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줘야 될 자리가 중요한데 셀트리온 엄연히 예전에 월봉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던 박스권을 미리 탈출해 준 거예요. 예전에 제가 HLB가 박스권 탈출할 때 알려드렸죠. 박스권 탈출해줄 때가 주가가 제일 강합니다. 이렇게 뛰어서 뛰었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계속 박스권 뚫어주고서 이쪽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월 선만 안 깨면 되고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따라 뛰는 거죠. 같이 뛰는데 어차피 합병할 거니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다 좋고 이 셀트리온 제약은 앞으로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흐름이 여전히 강하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더 뛸지 모르겠죠. 오늘 음봉 떨어지는 게 좋겠죠. 정상적이겠고 셀트리온도 음봉 한번 떨어지면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양봉보다 음봉을 좋아하시는 게 좋고 HLB가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이 월봉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HLB가 적게 올라온 친구가 아니죠. HLB 높이 사신 분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3만원대에서 벌써 84,000원까지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2만원부터 적게 올라온 친구는 아닌데 조정의 깊이라는 게 있죠. 항상. 그래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물론 이번 달 말 거래일이 오늘하고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라도 월봉 최고점을 뚫어주면 이제 신세가 열리겠지만 만약에 못 뚫어주게 되면 이렇게 21선까지 조정이 들어와요.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신규로 들어가기 굉장히 불편해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절 개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런 데는 손절할 필요가 없죠. 꾸준히 사시면 되고 여기도 사실은 손절할 의미가 없거든요. 꾸준히 사면 되는데 왜냐면 여기 떨어질 때 더 사면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손절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21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21선 기준차 체크하시고 월봉에서 아직은 추세가 좋아요. 단지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 고점에 파시는 분들이 있죠. 대신에 항상 중기적인 추세 5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역시나 5주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우리가 내일이 종가고 내일이 월말의 종가이자 주봉의 종가거든요. 그래서 5선가에 73,200원이니까 73,200원을 절대 깨지 않는 선상 일봉에서는 21선을 깨지 않는 거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라든가 엘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 주봉에서 지금 5선 깨고 있죠. 엘생도 그렇고 엘테도 그렇고 다 깨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에 돌려놔야 되는데 못 돌려놓으면 추가로 하락할 확률이 있고 대신에 이제 HLB가 살아나면 그러니까 LG나 엘생이나 엘테나 HB 고르면 파나지나 바이오스이 살아나려면 무조건 HLB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살아나야 되니까 HLB를 먼저 보셔야 되고 HLB가 21선을 깨지 않고 살아나게 되면 LG라든가 엘생 같은 친구들 다른 HB 그룹들도 같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국전약품이 좀 날라갔네요. 그죠? SM바이오하고 좀 관련 있는 기업인데 어제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더라고요. 자, 오늘 쫓아가 살 수는 없겠죠, 그죠? 날아가 어쩔 수 없는 거 조정권 들어오셨다 한번 보시면 되고 SFA가 좀 걱정되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해요. 이제 블록딜 방식이긴 한데 요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일단 봐야 돼요. 일단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볼 거고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고 자 멤버님들은 제가 실망을 좀 더 할 거니까 한 8시 30분에 장 시작 전에 좀 체크해보고 또 한 10시나 11시까지 좀 병원을 가야 더 좀 일찍 끝낼지 모르겠는데 10시 정도까지 10시 반 정도까지 또 실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님 이따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